처음에는 제가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힘들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뭐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현실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실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사면 안 되는 곳에 잘못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를 할 때 느꼈던 것은 '내가 투자를 하면 무조건 올라야 된다.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걸 제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초보인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내가 하게 됐을 때 '이건 무조건 상승할 거야. 가격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이라는 걸 바라볼 때 항상 이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보는 지표들이 뭐 매매 가격 지수, 입주 물량, 미분양, 뭐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런 지표들을 봅니다.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향후에 정말 리스크가 없는 곳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곳에서 좀 더 가격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있으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그런 요인들을 다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최근에 있었던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심리가 급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임상을 가고 해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1차적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왜 투자를 하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살 때 최선의 것을 잘 산다고 하면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그 도시 내에서 상위에 입지해 있고 정말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하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그 바라보는 관점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등락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사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우상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되게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사이에서 정말 이게 하락을 하는 그 현재의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오르다가 가격이 빠지게 되면 '난 실패를 했어. 난 투자를 잘못한 거야. 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투자를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가격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 가격이 빠졌다고 '내가 실패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투자를 바라볼 때 이걸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했던 물건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처음에 내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올랐다가 다시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하고 나서 어떤 물건들은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물건마다 그 지역마다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잠시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건 어차피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또 내가 버티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다시 이 지역의 흐름이 좋아지면 '여기가 다시 좋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좀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살 때 내가 뭐 정말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평가된 가치가 있는 정말 수요가 있는 물건을 잘 사서 그걸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이 물건을 보유하기 위해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전세인데요.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건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전세를 3억에 줬는데 이게 역전세가 나서 2억이 되면 1억이라는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좀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역전세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너무 이 자금을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내가 확실하고 좀 확신이 든 물건들이 계속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투자를 해 오다 보면 역전세인데 돌려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7월 27 일부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이제 DSR을 적용하지 않고 DTI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역전세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손절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이제 투자를 해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쪼끔 오르다가 다시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아 나는 정말 투자를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빨리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손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물건이 그래도 그 도시 내에서 상위 30% 안에 드는 정말 괜찮은 것이라고 하면 이게 가격이 지금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기가 오게 되면 다시 그 수요에 의해서 다시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이걸 손절을 해 버리면 일단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우리가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이걸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도 뭐 내가 너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손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내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연끌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연끌로 인해서 내가 감당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 투자라는 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걸 보유를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보유를 하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연끌을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내가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저는 부자의 그릇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릇에 맞게 내가 그 물건을 보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갖게 되면 그걸 결국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하실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정말 별별 일을 다 이제 겪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나는 투자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사는 물건들 다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올라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처럼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가격이 빠지는 것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제때 전세를 못 맞춰서 연체 이자를 문다거나 그런 일도 겪었고요. 아니면 월세를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뤄 가지고 결국에는 뭐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힘들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되게 집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결을 제가 하면서 저는
제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처음엔 내가 그걸 해결할 때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 수 있지만 또 그걸 해결하게 되면 내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최근 제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운동을 다니고 있어요. 그 헬스 피트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트레이너님이 해 주신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할 때 무게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뭐 처음에는 내가 5 킬로를 했다가 뭐 10 킬로를 했다가 15 킬로를 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계속 5 킬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매일 운동을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쪼끔 무리한다 싶더라도 내가 쪼끔 더 힘들더라도 '나는 오늘은 10 킬로를 한번 해 봐야지. 오늘은 또 15 킬로를 해 봐야지.' 이렇게 무게를 올리게 되면 그때 그걸 할 때는 힘들지만 결국 그걸 해내게 되고 난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국의 상황을 보면 뭐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빨리 반등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 흐름이 아직까지 이 떨어진 가격에서 회복이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도 저는 점차 좀 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 정말 실패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되게 상심을 하고 힘든 분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투자라는 것을 좀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이 상황을 내가 해결을 해 나가면서 '나는 더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된다.' 좀 그런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